소개 감사드립니다. 조유민 교수님.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우리 윤상석 주임 교수님과 김영진 여기 은평성모 외과 과장님이시죠. 개봉원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조유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내시경은 외과 의사에게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하셔야 되는, 특히나 개원을 하실 선생님들이시라면 반드시 하고 나오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즘 외과 학회에서 전공의 술기교육으로 제가 10년째 이제 술기교육 주도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여러 번 이제 강조드리지만 내시경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오늘 주제가 세이프티 얘기니까 내시경 할 때 어떻게 안전을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개원가에서 많이 하는 마취에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큰 카테고리가 세이프티이기 때문에 그쪽 포커스로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시경 진정 내시경 부작용,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부끄럽게도 저의 칼럼이 제일 먼저 뜨긴 하더라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프로포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진정 내시경을 할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준비할 게 많습니다. 개원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지만 중요한 거는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객 평가를 해야죠. 환자가 어떤 분인지 평가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너무 올드에이지라든가 심폐기능이 좀 안 좋다든가, 또는 뭐 뇌종양 수술을 하셨거나 뭐 시저 간질이 있거나 이런 분들까지도 개원위에서 봉직 선생님들이 하시려고 하다 보면 꼭 세이프티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리스크가 있는 분들은 그냥 상급병원으로 트랜스퍼하는 게 가장 좋은 답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바이탈 모니터링을 무조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금식인데요. 충분한 금식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 아스픽시아가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진정 내시경에서 합병증은 이제 무호흡증으로 원한 저산소증 손상이 많기 때문에 철저히 금식을 하셔야겠고, 세 번째는 모니터링을 해야죠. 사실 진정 내시경은 모니터링만 잘 하신다면 세이프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 유지 장치고요. 항상 이머전시에 대비해서 CPR을 할 수 있는 이박스를 준비하고 기도 확보,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쳐지면 화학거상법으로 기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고, 필요하면 이박스 있으시잖아요. 항상 점검하시고 직원들 교육도 철저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진정 사전 준비는 여러 가지 합병증, 우발증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 있는 사람들을 미리 확인을 하고요. 필요하면 랩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주의점은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 깊게 재우는 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쓰는 구체적인 약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미다졸람이죠. 미다졸람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기량제도가 있죠. 저는 한 번도 쓴 적은, 개원하고 한 번도 쓴 적은 없습니다만 안전을 위해서는 일단 미다졸람에 사이드가 생겼을 때 프로마제닌을 쓰는 걸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포폴이 문제인데요. 너무 이제 깊게 딥세데이션이 됐을 때의 문제죠. 뭐 부작용으로는 저혈압, 저산소증, 섬유 호흡 정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프로포폴은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만 안전하게 써야 되겠습니다. 패치딘 쓰십니까? 내시경 하실 때 저는 패치딘을 쓰는데요. 패치딘은 뭐 통증 컨트롤, 그러니까 통증 조절에 굉장히 좋고, 자, 환자 케이스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간 관계상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고령자에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 약을 많이 드리면 안 되겠고요. 조금씩 드리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고,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EKG 모니터링 하시고 오토 공급하면서 딥 세데이션을 조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두 번째 주제는 국소 부위, 국소 마취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원가에서 마취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너럴 전신 마취 이외의 마취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원가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마취 방법은 척추 마취죠. 저도 이전에 대장문 전문병원에서 근무할 때 척추 마취를 1년에 1000명씩 했었는데 정말 간단하고 익히기 쉽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이드가 있다는 게 문제죠. 구체적인 척추 마취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는 준비했습니다만, 제가 대한대장문 학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제가 2010년도에
척추마취에 대한 칼럼을 적은 글들이 있습니다. 한 8편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혈압이죠. 정말 예상치 못하게 BP가 처지면서 갑자기 환자가 뭐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마취 하실 때는 항상 승합제를 옆에서 비치하시고 혈압이 처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항상 두시고 마취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헤드액이죠. 굉장히 사실 흔합니다. 척추 마취하고 나서 두통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6시간 동안 베개도 매지 말고 누워 있으시라, 움직이지 마시라 이렇게 워닝을 합니다만 6시간 동안 누워 있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헤드에이크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 신경 손상, 출혈, 뭐 5번째는 감염 이런 게 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 이제 CSF 리키지로 인해서 배뇨장애 오는 게 또 문제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척추 마취를 요즘에 안 합니다. 척추 마취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척추 마취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취 방법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추 마취, 국소 마취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사실 미추 마취를 하는 의사들이 많지는 않으시죠. 그 전에는 온리 척추 마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밖에 할 줄 몰랐거든요. 저한테 마취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은 무조건 척추 마취만 가르치셨으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미추 마취를 접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척추 마취는 이 룸바 쪽에 펑처해서 마취제를 투입하는 반면에 미추 마취는 꼬리 밑자를 써서 꼬리뼈 쪽에 세이크로콕시지알 리가먼트 쪽에 마치 리도케인을 주입을 하는 거죠. 테크닉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추 마취는 드라마틱하게 세이프티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의 컴플리케이션 없다고 보고요. 그냥 뭐 리도케인 알러지 반응 그리고 주사 부위 국소 마취의 그런 합병증, 뭐 통증 뭐 이런 거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고 어쨌든 저는 요즘 개원 이제 수원의 아디다스 암거리의 장편외과로 개원을 한 이후에는 오직 미추 마취만 하고요. 미추 마취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미추 마취를 하러 오시는데요. 미추 마취는 이제 합병증이 없고 한 시간만 지나면 움직일 수 있고 당일 퇴원 가능하시고 그래서 개원의 입장에서는 차별화가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뭐 척추 마취의 합병증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의 대안으로 저는 미추 마취를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는 국소 마취인데요. 국소 마취도 거의 합병증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문 주위에 몇 군데를 인젝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죠. 이전에는 제가 레지던트 때나 제가 뭐 전임이 할 때는 무조건 항문 수술하면 척추 마취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척추 마취의 합병증이 생각보다는 좀 있기 때문에 헤드에이크나 변효 장애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미추 마취나 국소 마취를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